스텔스 채무 불이행. 채무자는 원리금을 명목대로 갚지만 실질 가치는 떨어져 채권자가 손실을 입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명목상으론 갚지만 실질적으론 덜 갚는다는 디폴트의 은밀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는데 연 2% 금리로 상환 약속한 이후 연간 6에서 8%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채권자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실질 부채를 줄인 것과 같습니다. 1970년대 미국은 석유 파동과 경기 침체 그리고 정부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연평균 6에서 12%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명목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거나 상승폭이 제한됐으나 물가 상승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규모 재정 적자를 기록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부채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명목상 채무 상환을 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채권자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형태의 스텔스 채무 불이행과 같은 효과를 냈습니다. 미국 정부는 명시적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와 투자자들은 이 기간 동안 낮은 실질 수익률에 불만을 가졌지만 당시 미국 경제의 강한 지위와 달러 기축통화 역할 덕분에 큰 금융 혼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달러의 지위가 약해지는 2025년에는 스텔스 채무 불이행은 어떤 형태로 변할까요?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엔 더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소득세나 판매세 같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여 민간에게 매각하거나 필요한 만큼 돈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통화 증발을 통해 세입을 증가시킬 때 이 세금을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세금은 일반적인 세금과 달리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다. 다른 조세와 비교했을 때 그 작동 과정이 묘하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화폐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같습니다.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면 물가 수준이 상승하고 우리 지갑 속에 있는 화폐의 가치는 전보다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 세금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인 루물입니다. 그는 아메리칸 어프워즈라는 잡지에 1946년에 게재한 글에서 인플레이션이 원천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동일함을 밝혔습니다. 1770년대에 갓 태어난 미합 중국 대표 K는 국방비를 조달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조세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새 정부는 정상적인 조세나 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돈을 찍어내는 것이 군인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통화량의 증가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몇 년 사이에 물가 수준이 100배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